높이로 들어주시고요. 도구가 있어야겠죠? 제가 행정수담 여러분 완성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준비! 행정수도 완성! 자, 더 크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생 문제 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넷인데 좀 아이 많이 나왔으면 더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전 그분께 송구하다,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둘랑들도 어렵지만 예술 키우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4명이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 돈이 문제 아닐까 생각해요. 어린이집이나 또 초등학교 갔을 때 돌봄 문제를 해결해줘야 밑에 애들 막내 셋째 하는데 좀 덜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교육 지원과 우리 시에 교육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 가신 분 저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화면에서 봤는데 정말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세 자녀 가지신 분도 정말 우러러 뵈는데 우리 임채성 회장이 세 자녀죠? 네 자녀 가지신 분은 얼마나 더 어려우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영상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한번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시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꼭 해주세요. 또 아까 뭘 말씀드릴까요? 제가? 더워서 마이크도 열받은 것 같죠? 자꾸 죄송해집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 자라고 난 학생들이 여기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또 기업과의 소통 얘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스피커하고 좀 떨어져서 해야지. 처음 인터뷰에 나오신 분이 외국인 같았어요. 다문화 가정. 여기 스피커하고 좀 떨어져서. 한국말 그래도 잘 하시네요. 우리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들도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우리 여성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그 가정이나 또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일을 해서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전부 한번 같이 뵀어요.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사실은 좀 세계적으로 어려운 언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능숙하게 한국말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요즘 정말 우수하다고 그럴까 훌륭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언을 했어요. 지금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어 못 배워서 난리예요. 그제 제가 KDI의 김주경 대학 원장님을 만났는데 KDI 원장님이신데 사우디에 가서 공무원들을 유치해서 교육시키는 게 KDI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대학원이거든요. 근데 사우디에 갔더니 사우디 여성들이 50명 할당을 해도 5,000명 모르더래요. 한국에 오고 싶다고. 깜짝 놀랐대요. 한국어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왜 인기가 좋은가 그랬더니 역시 이제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K 칼처죠. 한류 문화 이제 거기에 매료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할 때 한국에서도 배우지만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그런 걸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최대 산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컴퓨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산업이에요. 영어 산업입니다.
전 세계에 원어민 강사 해가지고 쓰고 있는 미국 사람들 참 부럽지 않아요? 할 줄 아는 영어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대접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어가 우리나라만의 언어가 아니라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어를 말하자면 그 직업으로서 돈 벌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제는 국제화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산업화해야 된다. 그래 한글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세종시에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문체부에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다문화 가져온 여성들이 자기 모국의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할지 모르더라고. 그래서 가정 그 보호센터인가요? 거기에 유튜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걸 강의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유튜브를 해가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어봐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통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직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다문화 가정에서 여러분께도 이제는 외국인하고 같이 산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좀 기회도 주고, 그분들 한국말을 조금 서툴어서 그렇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식이나 배운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 지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한 분들은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아까 청소년 하나가 뭐 굉장히 삶이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꿈을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고 이제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들 말씀을 더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손을 들고 거주지와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4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짧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소담동 새샘마을 1단지 서한순 주민입니다. 소담이 좋아 서울에서 이사와 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뉴스를 그 인터뷰를 들었는데, 아침 시장님께서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하시고 뭐 세종 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이 내용을 제가 듣고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 행사가 있는 건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좀 조정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5대 비전 중에 관련해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처 이전이라 하면 제가 행안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이완구 총리께서, 돌아가신 이완구 총리께서 갑자기 인사혁신처를 세종으로 보내라. 그리고 더불어서 과학기술부가 같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불과 말씀 나온 1년 만에 저희가 세종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에 여기 세종시가 마이너스 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려온다고 신문에 난 순간 1억 7천에서 그냥 갑자기 전세가 7천으로 확 뛰더라고요. 그 말로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이 만약에 시장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면, 또 세종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둘 거냐.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성가족부는 왜 서울에 있어야 되고, 법무부는 왜 과천에 있어야 되고, 방송통신의 방사청은 왜 과천에 지금 있어야 되는가. 저 행정법에도 근거 없습니다. 특별법에도. 물론 외교 국방은 서울에 잠시 있더라도, 통일부는. 지금 이 대목에서 해수부 이전만 반대할 게 아니라 왜 이 나머지 부처들을 세종으로 이전시키지 않느냐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의제의 전략이라고 있죠. 반대는 반대가 물리친다고 합니다. 세종 시민의 힘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약에 법무부 내려간다 그러면 과천 시민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수도 종합복합 기능을 위해서 세종시에 와야 되는 당위성은 있죠.
그러면 해수부를 당분간 정책 목적을 달성할 동안만 부산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원과 본원을 이원화하고 뭐 전북에서 달라 그러면 거기 또 정책 기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해수부 정책 기능은 여기에 두고 집행 기능만 당분간 그러면 그건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원화 전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부처 이전이 세종에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 이전과 그 방금 말했던 형식적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27개 부처가 여기에 와 있는데 제가 행안부하고 인사혁 시절 근무할 때 과연 우리가 실질적 기능이 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서울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 정부는 모든 국민, 매주 화요일날 열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세종에서 개최하고 국회 일이 끝나면 무조건 세종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저희가 이제 세종시 안착을 해서 정주권 협의회를 매주 각 부처마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뭐 시설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세종에서 기능이 작동되는지 과연 과장들이 세종에서 정조하고 있는지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TF팀을 구성해서 세종시와 각 부처가 같이 노력하는 그 실질적인 부처 이전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한승 선생님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아침에 뭐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 김종배 MBC 라디오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라디오에서? 많이 안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수부가 왜 부산에 가면 안 되느냐라는 얘기를 물론 세종시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지역 경제나 우리 상가 문제나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해수부를 이전한다는 목적을 북극 항로 개설 그리고 해양 강국을 만든다라는 그런 큰 명제예요. 북극 항로 개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 조금 드릴까요? 북극 항로 개설이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연결하는 걸 옛날에는 배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낙타를 이용해서 다니는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항해술이 발달이 돼서 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하고 그 유럽하고 연결되는 그 항로가 크게 세계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방 항로, 하나는 남극 항로입니다. 남방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뚫었기 때문에 남방 항로가 가능했고요. 남극 항로는 그런 게 없을 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빙 돌아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오는데 제일 먼 거리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다 보니까 옛날에는 얼음 때문에 못 다니던 배가 이제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갖춰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세빙선, 얼음을 뚫는 배를 앞세우면서 바로 북극 항로를 효율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빙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개설을 하면 지금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오는 그 남방 항로보다 물류비가 20 내지 30%가 절감이 됩니다. 길이가 짧아져요. 밑에서 밑에 돌아가는 것보다 북극을 돌아서 오는 게 훨씬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시아의 국가에서 아시아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일본의 한국이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 위쪽에 북극을 돌아서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바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어지는 북극 항로를 개설하면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라기보다는 바로 그 인근 국가들이 북극 항로 개설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에 가까운 캐나다예요. 노르웨이예요. 덴마크예요. 영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이에요. 중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늦었습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개설할 때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각국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고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외교부의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이 북극 항로 개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로서 해수부와 외교부와 환경부를 둡니다. 긴밀한 협조가 있어요. 물밑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비밀적인 협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들어가는 중앙부처는 정책부서예요.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민원을 안 받아요. 중앙부처는 민원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앙부처는요 7급 이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9급, 8급은 없어요. 왜? 정책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을 연구할 때 이제 한 부처에서 끝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각 부처 협의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실이 있는 이유는 그 업무가 각 부처 업무를 조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할 때 맨날 회의가 각 부처 업무 조율해 주는 거였어요. 그게 국무조정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 그리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북극 항로 개설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경쟁력이 강화돼야 할 해수부가 각 부처를 떠나서 혼자 부산에 갔으면 경쟁력이 어떻게 강화되겠냐 이거예요. 부처 간의 협조가 어떻게 강화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북극 항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해양 강국이 이루어지는 길은 해수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장소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해수부의 인력과 예산과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협상력을 가져줘야 돼요. 힘을 실어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힘이 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을 뚝 떨어뜨리면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4시간 어떡하겠다고 이거저거 이런 경쟁력이 떨어지면 북극 항로에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주장을 해수부 장관한테 공개 토론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의외로 제 인터뷰나 들으셨던 분들이 그 말 굉장히 타당하다. 다음 방송에 또 나와달라고 지금 요청이 좀 여러 분이 받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아요. 지역 이기주의 관점에서 해수부가 떠나면 우리 공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렇게 갈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 개설이나 이런 해양 강국에 관한 문제는 북극해가 열린다면 해수부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86%가 반대하고 있고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면 46%가 떠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 사기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해수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이렇게 중차대의 문제,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처가 하는 정책이 우리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겁니다. 해수부뿐만이 아닙니다. 농림부, 산자부 전부 다 국가의 미래 정책, 미래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처들이에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조율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도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 국회 다 모아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너지를 높이자는 건데 거기에 역행하는 해수부 이전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통령께 이 지시는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해수부를 이전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건 아닙니다 라고 1인 시위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 설명 처음 들으시잖아요. 해수부 장관은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개 토론합시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앉아서 얘기해도 되죠? 예, 금남면에 살고 있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세종에 온 지 딱 1년 됐어요. 42년.
근데 제가 세종에 살면서 불편한 거 애로사항 이런 건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아쉬움은 너무 간절해가지고 내가 김치 담다 말고 좀 풀어왔는데 마이클 개봉.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두 가지를 여쭤보고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 불편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종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해갖고 총 6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저도 1인 시위 할 일이 있거든요. 1인 시위 하려면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전철 반성역하고 세종하고 가까운데 세종하고 가까운데 그거 전철 연결이 언제쯤 될지 그거 두 가지 여쭤보고 또 두 가지 제가 만 1년간 세종시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서울에는 문화시설이 많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서울에는 서당이 많아요. 사사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고 아침 7시에 강남에 가면은 2시간 동안 사사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 아침 7시에 강남에 가서 2시간 사사성경 10년 이상 공부한 게 내가 살면서 가장 기뻤어요. 근데 세종시에는 사사성경 어디 공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어디 누가 갔더니 혼자 조용히 그 성백효가 쓴 그 논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성백효가 쓴 거 읽으시면은 저 세종시에 어디 사사성경 공부할 때 어디 없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없어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대요. 그게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사사성경 공부할 데가 없는 게 그렇게 아쉽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새벽에 공원에 가면은 단전 500원, 에어로 500원, 태극권이건 아무나 자기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청담공원에 가면은 단전호흡도 하고 에어로빅 단전호흡 태극권이 있는데 저희는 태극권을 중국에 있는 풍력 불러다가 태극권을 배웠어요. 그게 제가 세종시에서 불편한 게 그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인구 유치를 많이 하신데 저도 나라를 위해서 인구 유치를 세종시로 했으면 싶은 게 뭐냐. 제가 원효로 살 때 이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은 사람은 얼른 자리를 비켜줘요. 비켜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골고루 먹는 거야. 그렇듯이 서울에 인구가 많잖아요. 서울에 본래 다 본 사람들은 세종시로 올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해서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58년생 개띠라든가 그 인구가 정년퇴직했잖아요. 그네들 그 많은 인구를 베이비붐 세대 58년 개띠들 그네들 정년퇴직하고 세종시로 올 수 있게끔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분 다 들으셨나요? 네. 서울 어디에 사시다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서울 어디요? 그러셨어요? 우리 이 지역에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이 좀 많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다 오긴 했는데요. 서울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서울보다 나은 점도 있어요. 서울보다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세종시 아직 완성이 안 된 도시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어느 지역에서 오셨든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 오신 게 후회돼서 다시 옛날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왜 오셨어요? 자, 제가 이제까지 조사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한 분밖에 지금 하신 분이 못 봤어요. 세종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지금 2년 연속 계속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지수 전국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녹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출생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까 0.75라고 했지만 0.03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걸 일일이 다 채워주기 위해서 좀 시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1인 시위 하시면 이 말씀하시려고 1인 시위 하신다면 그건 아니죠. 어떤 걸로 1인 시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인 시위는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하십시오. 반성력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아까 제가 CTX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KTX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은데 잘 됐어요. 저는 시장 나오기 전에 KTX 역사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KTX 역사 좀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용역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자치단체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이라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가 제3의 방안을 제시한 게 CTX입니다. C자라는 것은 충청권이라는 뜻이에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해서 KTX 역사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건데 CTX 역사는 CTX 철도망은 인자로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토부의 방침이고 지금 민자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민자업자가 이 사업의 적격한가의 적격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CTX는 어떤 선이냐면 서울, 조치원, 그리고 조치원에서 청주, 청주공항까지 가는 선, 조치원에서 우리 세종 정부청사, 그리고 대전역까지 이어지는 그 선을 바로 CTX랑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종으로 올 적에는 도심지를 지나가면 지하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닌지 그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교통 문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시내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CTX가 빨리 조속 완공되도록 아까 국정과제 또 새로운 정부의 건의를 했고 저만 한 게 아니라 대전, 충남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올해 적격성 판단이 되면 한 30년도 조금 지나서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시설 사서상경 에어로그 이건 소담 동장이 좀 어떻게 좀 해주셔. 시동에 사신다고 했어요? 금남이요? 금남면? 금남면도 오셨습니까? 금남면장 오늘 공석 중인데 김동균 의원 어디 가서 김동균 의원 면 단위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곡동 통장 이용선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세종은 이제 건설이 아니라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참 통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알게 된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주맨 같은 우리 세종시에도 어떤 세종을 홍보하고 이런 그런 게 있었으면 제 하나의 바람이고요. 세종시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꽃축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몇 프로나 오셔서 우리 세종시에서 돈을 쓰고 갔나 그게 궁금하고요. 그거에 그런 거를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라든가 행사를 알릴 수 있는 게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보다 보면 전국 각지에 축제가 한다고 많이 뜨거든요. 근데 세종에서 무슨 뭐 한다는 거를
방송 미디어나 이런 걸 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의 자족 기능이 부족한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세종을 방문해서 돈을 쓰고 가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인데 답변 한번 해보시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아까 뭐 충주 홍보맨처럼 우리 시장에도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문체국에서도 좀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공보안실과 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행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다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방송국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 뭐 다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객들이 보면 보통 저희가 특정 설문조사를 해보는데 뭐 낙화축제도 그렇고 약 한 30% 이상 정도 외부에서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뭐 낙화축제라든가 뭐 비축제라든가 또 저희가 10월달에 세종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이제 뭐 집중적으로 행사를 좀 크게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는 그런 특화된 이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또 여러 부분에서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축제 얼마나 수억하냐고도 여쭤보셨나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카드를 통해서 매출 증가분을 따져봤는데 약 한 31.5%가 증가를 했고요. 유동인구는 41.3%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셨는데 신한카드에서 약 15% 카드가 매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카드를 연거푸 사용을 해보면 거기에 따른 증가폭이 더 나올 텐데 카드사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저희가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홍보도 좀 더 강화도 하고 이 안에서도 좀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은 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관광은 사치가 아니에요. 제가 시장이 돼서 우리 세종시에 볼거리가 없다, 노잼 도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절 축제를 만들자, 정형화 시키자 해서 봄에는 낙화 축제라고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조치홍 복숭아 축제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한글 도시니까 10월 9일날 한글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보람동 상가 중심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비축제를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건 그렇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필요하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넘어가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그 지역의 브랜드 축제 행사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하죠. 한 번에서 서술을 해보는 그 축제라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누적시켜 나가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러면서 알려져서 나중에 큰 축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축제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세종시가 바로 이러한 축제라든가 관광 요소라든가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세워져 시간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홍보도 아까 미디어 그러는데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더 예산을 세워서 미디어 홍보도 더 강화시키고 또 미디어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 통해서 굉장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평동 주민자치회장 최성재라고 합니다. 대평동에 오셔서 이런 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생겼는데요. 뭐 대평동도 해당되고 금강면도 그렇고 세종시가 해당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금강수목원 문제가 요새 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고 환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중요한 관광 자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0만 명 이상이 찾아오던 곳이었는데 그 문제가 아마 시장님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저희한테 좀 어떻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또는 시장님이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 계시면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산림환경연구소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세종시에 행정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 관할구역이에요. 세종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와 그 토지와 그 시설의 소유자는 충청남도예요. 잘못됐죠. 차라리 그때 충청남도의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제외하고 세종시로 행정구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 넘겼을 때 아예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 예산으로 정부에 세종시에 넘겼으면 됐을 텐데 어정쩡하게 했는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착오였습니다. 이 착오가 지금 이런 문제를 벌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강수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 있죠?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청남도 땅이에요. 참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금강수목원이 충남 도유지고 도유시설이기 때문에 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소유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종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도유시설이고 도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인허가권은 세종시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충남도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세종시에서 사달라. 또는 국가가 사달라. 그리고 유용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종시에서 그걸 살려고 보니까 3천억 이상이 듭니다. 충청남도에서 국유지하고 대체를 하자.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와 국유지를 말하자면 채비를 하자. 그렇게까지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게 성사되지 않았어요. 기재부의 국유재산가에 국가에서 사주시오. 근데 국가도 지금 그 땅을 그냥 살만한 그런 여유도 없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사는 건데 그 금강 산림휴양은 도시설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갑자기 인수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민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데 그거는 세종시장이 매각하라 말라라고 말할 권한도 없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재산 갖고 하겠다는데 저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금강수목원이 제가 충남도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금강수목이 참 좋은 곳입니다. 참 멋진 곳이에요. 그 자연과 그 말하자면 아까 제가 녹지 얘기하고 공원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방향에 그걸 살리고 싶어요. 근데 살리고 싶은데 충청남도에서 민간에 매각을 한다면 민간은 그 땅 사가지고 뭔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3, 4천억 들여가지고 그럼 투자를 한다면 거의 몇천억 1조에 가까운데 그거 손해보면서 할 민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사자고 하는 데는 뭐 더러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의 내용이 세종시장 제가 볼 적에는 아니다 싶으면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거기다 산업단지 만들거나 뭐 무슨 택지나 만들고 아파트단지 만들거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만 금강수목원을 본인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저희 시청 앞에서도 시위하시는 분 계세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유지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충청남 도에 가서 말씀하셔야 될 일을 세종시장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강수목원이 어떤 민간인한테 매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민간인이 그걸 사서 어떤 용도로 그걸 사용할지는 사전에 세종시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그 사람도 사놓고 허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율을 해나가자 그러는데 쉬운 문제가 좀 많이 나요. 민간도 수익이 있어야 사는 거지 수익 없이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런 수익과 어떤 제가 생각하는 자연, 유지 이거하고 또 맞춰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람동 전 주민자치회장을 봉사했던 박윤경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현재 그 삼생활권의 운전면허 시험장 설립으로 인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바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삼생활권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주거 중심지로 정주 그 여건이 중시되는 그런 동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 계획상 운전면허 시험장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입지로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의 기준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이 교통 혼잡과 소음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거지나 이런 학교, 공원들이 입지한 인접한 이런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 시험장 설치에 대한 그 이후에 운전면허 연습 차량들의 그런 상시 운행들이 주민들의 안전한 그런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셨네요. 교통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부장 성배입니다. 교통부장 성배입니다. 일단 이 운전면허 시험 도입 배경 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일단 출범한 지 한 13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세종 시민들이 대전과 청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라든지 적성 검사를 위해서. 근데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편도 1시간 반, 왕복은 지금 3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13년 때 운전면허 시험장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시와 도로교통단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 지역과 행복도시 예정 지역을 행복청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읍면 지역은 토지비 과다로 인해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어 있고요. 행복청과 유보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다 개발계획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걸로 행복청이 통보를 받았고요. 당초 2007년도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현 부지, 소담동의 현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경제성, 접근성 어떤 다양한 많은 검토를 했을 때 도로교통단에서 이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고요. 다만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소음이라든지 매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아마 전국 최고로 최신식과 친환경 어떤 운전면허장을 조성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걱정하시는 문제들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운전면허장이 없는 곳은 세종시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세종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면허 따자고 또는 적성검사하자고 계속 인근 도시에 가서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 싶습니다. 어딘가에는 지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어딘가는 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는 감성리라고 금남면 감성리에서 우리가 유치하겠다. 거기 개발지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 상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원래 아까 도시계획시설지구 그쪽이었지만 감성리에서 자기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이 안 나서 다시 원안으로 아까 얘기한 삼성학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걱정하시죠. 이게 들어오면 교통 혼잡하지 않겠냐, 소음은 없겠냐, 또 매연은 없겠냐, 시끄럽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공단에서 그걸 추진하는 건데 그쪽은 저희들이 왜 그 걱정을 안 하겠어요? 시민들한테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들도 왜 그 방비를 안 하겠습니까? 교통공단 현재까지 소명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다 자동화되어 있고 일부 시설은 그런 거 걱정할 수 없도록 현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계시다면 거기에 최대한 보완을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지역에 우리 세종시의 문제로 봐서 드려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하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가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적에 쓰레기 수확장도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님비 형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는 절대 드리지 못하고 좋은 건 다 내 지역에 갖다 놔라. 님비 현상, PP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서로 절충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하는 가운데 전체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간담회 하실 때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처음에 손 딱 드셨거든요. 네. 반곡동 통장예배장 박하지입니다. 시장님하고 이제 뵌지는 여러 번 뵀는데 항상 뵐 때마다 시장님 참 말씀하기 좋아하신다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조금 서운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2시간의 시간 중에 시장님이 1시간 10분을 쓰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인데 시민들은 이런 데 아니면 시장님과 대화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얘기를 들어서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시장님 인기도 올라가죠. 근데 시장님은 열심히 일해. 사실 주변에 보면서 느껴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만큼 좋은 소리를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좀 하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제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 반곡동에 가장 이제 시급한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장님 이제 어울링 자전거 탑 이용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울링 자전거를 한번 거치돼가지고 어떻게 생겨있나 한번 좀 전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치대는 있는데 자전거들은 다 주변에 있어요. 거치대는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제가 재봤어요. 거치대와 자전거 A와 B를 거치하는데 사이 간격이 19cm예요. 그 다음에 바퀴를 넣어놓고서 다음 바퀴까지가 35cm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손잡이는 60cm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다 넣고서 계속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껴넣다 보니까 엉키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넣으려고도 안 하고 거기는 끄집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엉켜서 다 넘어지고 저기 고장은 수없이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계속 확장해가지고 예산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 설치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가 간격을 조정해서 사람들이 세우고 편하게 끄집어내서 탈 수 있게끔 이용의 편의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이제 반곡동은 개천한 지가 지금 4년 정도 되는데요. 부실공사 이제 대명사입니다. 외형은 건물은 멋있어가지고 아마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외형은. 근데 실제 내용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작년에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해가지고 일부 누수한 곳은 공무원들이 진짜 살신성인 했다고 저는 그렇게 어디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쪽은 이제 잡았지만 아직도 또 곳곳에 새는 곳도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곡동 복컴에 5층에 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제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됐는데도 예산 타령해가지고 수리도 안 되고 업체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도 안 되는데, 오늘 같은 요새 계속 폭염이잖아요. 근데 난방을 트는데 거기는 희한하게 냉방이 난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곳에 도서관의 기능은 사람들의 책도 보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더위 쉼터라든가 한파 쉼터의 역할도 함께 하잖아요. 잠깐 거기서 신문이나 잡지도 보고 책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찜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욕하고 갑니다. 무슨 주무관이 재졌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직원은 나오기 싫지 매일 고객들이 와가지고서 욕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예산 좀 돈 없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돈 들어가는 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한번 좀 진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무더위 쉼터라든가 한파 쉼터 겸용해가지고 주민들 쾌적한 환경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한 시간을 한 10분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이해시키고 싶어서. 시간이 오버해서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줄어졌다면 조금 더 늘릴게요. 끝나는 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어울리는 문제는 교통국장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 참. 교통부장 창대입니다. 일단 어울링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울링 자전거 도시답게 지금 회원수가 거의 30만이고 자전거 3,480대인데 거치대 한 1,000대가 됩니다. 아까 그런 제안하신 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인가요? 자축자. 예, 자치행정국장 이성훈입니다. 복컴이라든지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인수를 받을 때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받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아까 좀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없이 갖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를 직원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한 군데 이제 찾아냈던 기억이 나고요, 작년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컴 수리 이렇게 하자 이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컴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립을 해서 지원을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통장 임준호입니다. 저희 말씀하신 이제 저희가 6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공법이 그 지하에서 그 차가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로 이제 그 공조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여름에 이 지붕이 더우니까 그 냉방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일반 회계로 4천만 원을 이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일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자치분권 특별 회계로 5천만 원 정도 해서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살 수 있나요? 지금 올해 여름이 이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지금 에어컨 없으면 사용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수입했어요? 5천만 원? 우선 올 여름에 그 냉난방이 안 되면 생활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거 내년 사업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는 안 됩니다. 근데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일단은 하여튼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해결해 드려야 올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조금 미안합니다만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불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은 신현교입니다. 저는 뭐 그냥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오는 거 뭐 청와대 집무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 AI나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분야에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살 길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아까 발표하신 걸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실행 방안으로서 지금 이제 그 일단 전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를 우선 그 호주의 캔버라에 ANU라는 대학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안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 이제 호주 국립대학이죠. 그게 이제 그 캔버라 시가 이제 벽이 되면서 거기다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만 한 게 아니라 그 호주 국립대학을 거기다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완전한 성공을 했죠. 왜 성공을 했느냐면 거기가 그 기존에는 이제 시드니 대학하고 멜버른 대학이 이제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립대학이죠. 아주 우수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노벨상 수상자가 그 여러 명이 나왔어요. 인터넷 금방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싱가포르의 그 국립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그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위에서 20위 사이 안에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울대학이 지금 그 60위에서 70위권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만큼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이 그렇게 이제 잘 발전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고, 싱가포르는 알다시피 이제 국민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대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아까 그 서울대학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은 그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올 생각 꿈도 안 꿀 수도 있고 이제 그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학 수준까지는 안 되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학부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하고 그 대학원 과정. 지금 이제 5개 대학 캠퍼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수대학원 일부 이제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알다시피. 그거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얘기고, 대학 학부가 있어야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이쪽으로 이제 지목을 하고 이쪽으로 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고. 그래서 그 서울대학이 안 내려오면은 그 대안으로 그
그 서울대학 이상의 그 아까 그 AI나 뭐 양자컴퓨터나 그 차세대 분야 지금 그런 인재를 낼 수 있는 그 이제 명칭은 새로 이제 정하면 되겠죠. 세종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그걸 뭐 정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기획을 한번 잘 하셔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을 해서 어쨌든 이 세종의 그 고등 교육기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대학을 하여간 유치하든지 만들어서 설립을 하든지 하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권유를 드립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육이나 인재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전부터 우리 세종에도 국립대학이 하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요망은 많았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만든 게 공동 캠퍼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 캠퍼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서울대학 총장하고 저하고 MOU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재교육 유치에 관한 서로 협약을 할 거고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캠퍼스를 갖고 있는 대학도 우리 본부를 세종시에 만드는 걸로 미네르바 대학 총장 이사장하고 MOU도 맺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 그러나 그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세 분 의원들이 계십니다. 우리 홍나영 의원도 오셨고 이인희 의원 오셨고 김현미 의원장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도 뭐 짤막하지만 좀 듣도록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김현미 의원부터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주신 의견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어찌됐건 법이라든지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축제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방곡동은 뉴스가 작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복합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면허시험장 말씀하셨습니다. 면허시험장이 소담동에서 금남으로 가게 된 이유는요. 저희 소담 같은 경우는 17,8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가기 위해서는 40,0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면허 시험장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지가 작아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저희들 확인하고 이 면허 시험장 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가 소담도인 만큼 더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주신 의견들 저희가 세세하게 담아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여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답변 드리겠지만 의회에서도 확인한 것들 지금 질의하신 분들 적었기 때문에 네,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보람동의 유인호입니다. 오늘 시장님 주시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또 주셨던 그런 의견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과 그 다음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메모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달라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좀 서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안타까워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출발점은 주민들의 복지와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사실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람동의 비축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비축제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다시 좀 드랍을 시켰던 것처럼 사실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사실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떠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님이 SUV 이전 반대에 거기 집회 1인 시위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세종시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했었던 축제는 사치가 아니다. 비축제, 전 박람회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경제 활성화, 아까 인구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오늘 고차원적인 얘기를 세종시민답게 정말 저도 감동받았거든요. 같이 시장님과 또 집행과 같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행정수도 완성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 하시는 곳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해수부도 힘이 날 것 같고 또 이제 중앙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번 주 계속 SUV 이전 그 1인 시위 하시거든요. 오늘도 많은 언론인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오늘 여기 소담이라든지 대평, 방곡,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해수부, 정원박람회, 비축제 우리 모두 다 해서 세종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신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통장님이시라고 했나요? 방곡동에? 네. 제가 지금 시간 10분 더 쓴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민과의 대시간을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갖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저도 듣지만 알려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정도 들어왔다 보면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 세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그때 뒤에 있는 우리 시국장들 정말 우수한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입니다. 답변은 안 했지만 또 답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들이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시민과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 되겠습니다.